아프리카와 비슷한 40도의 폭염이 강타한 대한민국의 여름. 한국에서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보급률이 95%에 육박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여름철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는 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라 불리는 이곳은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평균 해발고도 900m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태백시에서 물놀이가 필요 없는 피서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전국 곳곳이 폭염으로 지친 여름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로 걷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이번에 둘러볼 도시는 이곳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면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타는 곳 8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플랫폼에는 목적지로 안내해줄 추억의 무궁화호가 대기 중입니다. 탑승해 보겠습니다. 청량리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탑승한 열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기찻길인 태백선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 열차에 탑승하면 창밖으로 강원도의 병풍 같은 산맥들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열차는 우리나라 최고도에 위치한 역사인 추전역을 지나 강원도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볼까요?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3시간 20분을 달려 강원도 태백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둘러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는 바로 제가 도착한 태백시입니다. 태백시 도심의 해발고도는 약 700m, 모든 구역을 포함한 평균 해발고도는 무려 900m나 되는데요. 서울의 평균 해발고도가 약 38m라는 것을 고려하면 무려 24배나 높은 고도입니다. 해발고도가 1000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은 6.5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태백은 다른 도시들보다 평균 6도 정도 낮은 기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태백시는 국내에서 에어컨 보급률이 가장 낮은 도시라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태백시의 숨은 명소 3곳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그 전에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에 있는 육개장집에 갔습니다. 저는 소 양이 들어간 반반 육개장을 주문했는데요. 현지인 분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구워 먹진 못했지만 이렇게 태백의 한우를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먹은 반반 육개장은 13,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든든히 배를 채웠으니 버스를 타러 가볼까요? 육개장집과 마찬가지로 터미널도 태백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곳 태백버스터미널에서 12시 10분에 출발하는 1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탑승해 볼까요?
참고로 태백시의 인구는 약 3만 6천여 명으로 전국 78개 시 행정구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인데요. 과거 1980년대 석탄 산업이 최고 번성기였던 시절에는 인구가 12만 명을 넘어섰으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과 폐광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20분이기 때문에 버스를 놓칠 걱정 없이 여유롭게 탈 수 있어 좋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태백시의 산줄기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차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구문소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 왼쪽으로 가면 바로 첫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가자 청록빛 강물 위로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천연 동굴 하천인 구문소입니다. 구문소란 산에 구멍이 뚫려 물이 흘러가는 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됐을 만큼 지질학적, 경관적으로 명소인 곳입니다. 구문소를 보고 있으면 놀라운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실제로 지금 보이는 동굴 입구인 자계문 안쪽에는 오복동천 자계문, 다시 말해 5가지 복이 가득한 신선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시에 열리는 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씩 찍을까? 이래 찍. 그런데 자계문 바로 옆쪽에는 또 다른 성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문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석탄을 운송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뚫은 문이라고 하네요. 이 인공성문을 지나 반대편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구문소의 또 다른 명소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성문을 지나 안쪽으로 1분을 걸어가니 이번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시원한 폭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구문소 주변의 구문 8경 중 제4경으로 꼽히는 삼형제 폭포입니다. 삼형제 폭포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폭포줄기가 세 갈래로 나뉘어 떨어지는 형상을 두고 붙여졌는데요. 폭포의 높이가 높진 않지만 신비로운 바위 지형을 따라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이 너무 멋있죠?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폭포 주변을 구성하는 바위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퇴적층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형제 폭포와 구문소 일대는 약 5억 년 전 고생대 초기의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쌓여온 신기한 퇴적 흔적들이 바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삼엽충 등의 고생대 해양 화석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실제 화석은 삼형제 폭포 바로 뒤쪽에 있는 태백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이 바위들은 대부분 석회암이라 산성에 약해 오랜 세월 빗물 등에 의해 깎이거나 부식되면서 아까 구경한 구문소와 지금 보이는 삼형제 폭포의 기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구문소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태백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정류장에서 4번 버스를 타고 다시 태백터미널로 돌아갔습니다. 환승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다시 태백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도 버스를 타면 갈 수 있지만 이른 아침과 저녁에 버스가 있어서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걱정도 잘하셨구나.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삼수령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는 11,000원이 나왔네요. 이 휴게소에 오면 이렇게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해 보겠습니다. 발전기 하나 두 번째 배치하나요? 휴게소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올라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밖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해발고도 약 1300m, 태백 매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고원 명소인 매봉산 바람의 언덕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40만 평에 달하는 농지에 심어진 배추밭, 그리고 거대한 풍력발전단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높은 곳에 이런 개방감 있는 명소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참고로 제가 방금 타고 온 셔틀버스는 9시부터 1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요. 그런데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문한 여름 시즌만 간헐적으로 운영합니다. 기간은 총 3차에 나눠 운행하며 자세한 운영 기간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탑승 가능 장소는 제가 탑승한 삼수령 휴게소와 매봉산 슬로우 트레일 주차장 두 곳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바람의 언덕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 알아봤으니 그럼 본격적으로 이 광활한 풍경을 감상해 볼까요? 더 높은 곳에서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언덕길을 오릅니다. 경사는 다소 심하지만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면 힘이 절로 납니다. 양옆으로 펼쳐진 배추밭, 그리고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풍력발전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분명 강한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올라오니 시원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더운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한여름 폭염에도 바람의 언덕에 오르면 체감온도가 20도 안팎까지 떨어진다네요. 참 대박이죠? 이곳에 방문하기 전에는 배추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양배추와 옥수수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한국지리 교과서에 고랭지 배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한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하면 맛이 없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임도를 지그재그로 오르면 정상부에 다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오르기 위해 지금 보이는 풍력타워 왼쪽으로 뚫린 언덕길로 올라갔습니다. 더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힘을 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을 올라 다시 임도를 따라 5분 정도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력발전단지 표시석이 나옵니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1272m네요. 여기서 뒤쪽으로 뚫린 샛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길을 따라 1분을 올라 바람의 언덕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배추밭의 풍경도 정말 장관이죠. 참고로 지금 보이는 초록빛 배추의 물결은 7에서 8월 초에 절정을 이루고 8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수확을 해 늦게 가면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농장 주인분들의 터전이기 때문에 개인차로는 올라올 수 없고 제가 타고 온 무료 셔틀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만 올라올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푸른 배추밭뿐만 아니라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도 너무 멋있었는데요. 이 풍력발전단지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43,000메가와트시로 이는 약 만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태백시 전체 세대수가 약 18,000세대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태백시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사용할 전기를 바람으로 충당하는 셈입니다. 참 신기하죠? 참고로 지금 서 있는 전망대에서 배추밭 반대편으로 가면 또 다른 태백시의 광활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배추밭과는 또 다른 나무가 무성한 산간 지역의 개방감 있는 풍경도 참 멋있네요.
제가 둘러본 바람의 언덕을 천천히 구경하는 데에는 약 1시간 30분이 걸리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다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휴게소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휴게소 아래쪽으로 30분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도로가 갓길을 이용해 천천히 내려갑니다. 10분 정도 내려가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다시 도로를 따라 10분을 내려가면 또 다른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샛길이 나오고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마을길로 들어서니 키보다 큰 해바라기가 저를 반겨주네요. 강원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 옥수수도 보입니다. 그렇게 밭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사자석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삼거리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후 갈림길에서 조형물이 있는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차장을 지나 길을 따라가자 아까 마을에서 봤던 해바라기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해바라기 군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매년 여름 태백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해바라기 축제가 열리는 구아우 마을입니다. 이 해바라기 축제는 국내 최초의 해바라기 축제이며 2005년에 처음 개최됐는데요. 해발 800m 고원지대 2만 평에 무려 100만 송이에 달하는 노란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제가 지자체나 관공서가 예산을 들여 주도한 행사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시작한 전형적인 민간 주도형 축제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구아우 마을의 주민들과 김원식 대표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보자라는 취지로 태백 해바라기 문화재단을 만들고 직접 해바라기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주변에는 주민분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작품들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해바라기 겉부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심부로 들어가 해바라기를 가까이 구경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이름답게 대부분의 꽃송이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죠? 해바라기밭 중앙에 있는 발판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넉넉히 담아볼 수 있습니다. 저 꽃을 봐. 이 발판뿐만 아니라 발끝 쪽에는 작은 오두막 한 채도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도 드넓은 해바라기 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내려와. 여기가 찐이야. 내려가도 난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가지고 뭔가 잘 안 잡히는 느낌? 해바라기밭 바깥으로는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잣나무 숲도 있습니다. 데크 위에는 의자도 있어서 시원한 그늘 속에서 해바라기를 바라보기 참 좋았습니다. 참고로 구아우마을 해바라기 축제 입장료는 성인 기준 7,000원인데요. 축제 기간은 26년 기준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저는 7월 30일에 방문했는데 8월 초에 방문하면 지금보다 해바라기가 더 활짝 피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한 개화 상황을 알고 싶다면 태백 해바라기 축제 홈페이지로 들어가 커뮤니티의 해바라기 갤러리를 살펴보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해바라기 축제를 즐기고 다시 태백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택시비는 6,600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청량역으로 돌아가는 기차는 19시 20분에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한우구이를 먹으려 했지만 2인분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막국수와 수육을 먹었는데요. 14,000원에 시원한 막국수와 수육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태백역으로 돌아가 기차를 탔는데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실제로 기상청 기후 통계를 보면 태백시의 연평균 열대야 발생 일수는 0에서 0.1회 수준이라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19시 20분에 출발하는 청량리행 무궁화호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900m. 관측 이래로 단 한 번의 열대야도 없었던 태백시로 떠난 당일치기 걷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원한 경관과 숨은 명소들까지.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 태백으로 시원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